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7월이면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31년 만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를 해야 한다며 기쁨 대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 등급제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될까봐 지금 또 많이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 등급제가 진짜로 폐지돼가지고 모든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계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 기준 폐지 요구가 1842일간 울려 퍼진 광화문. 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계는 또다시 광화문을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15일 서울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원, 달맞이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현재까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 서비스의 단가가 오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단순한 숫자 노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우리한테 싸움보다는 투쟁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언어를 혹은 만나서 서로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 소통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만났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다 잘랐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투쟁하지 않고는 도저히 만나지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어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홍남기 장관을 만날 것과 함께 농성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토론회장이 열렸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이에 토론회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상승에 기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법에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포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송 서비스 이용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발달장애인 방송 접근권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발달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방송 콘텐츠 포털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용 콘텐츠를 25편 재제작하고 신규 제작하는 3편을 지원하며 생애 주기별 또는 생활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또 이 같은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콘텐츠를 통합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포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논란이 됐던 염전 노예 사건. 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정부의 염전 노예 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 정부 측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상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약 3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피해자 8명은 국가와 신안,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9월 1심에서는 도와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간 피해자들을 경찰이 번번이 염전 주인에게 돌려보냈던 사건에 대해서만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패소한 피해자 7명 중 3명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3명 모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완도군은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상고장을 제출하며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다는 규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전세금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운데요.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경기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기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거 안정을 확보하게 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시중은행에서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료와 이자 등 연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37만 2,500원. 반면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으면 보증료와 이자의 2%를 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금은 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따뜻한 정책을 해주셔가지고 경기도민들도 좋고 또 저희들도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협은행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과 서민과 함께하는 서민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실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한 후 농협은행이 대출해주는 방식.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은 도내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만 가구가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가 무장애 도시 광산을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가 지난 12일 광산구 의회에서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애 도시 광산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산구 의회는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현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는 등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건강보험의 온도 365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동구청과 광주 전남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전남 지역 치매 환자와 노령 취약계층 1,500가구에 가스 자동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장기요양수급자 가정 440가구에 가스 자동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남복지재단이 기부와 모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호남 최초로 모금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운영합니다. 권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복지재단이 호남 최초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 모금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모금 전문가 교육과정은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기부 문화가 생활 속에서 장착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으로 기본과정, 전문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요일에 전남복지재단은 한국기부문화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수료생에게는 전국 최초의 모금 전문가 과정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공신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전남복지재단에서 전남복지 아카데미라는 그런 브랜드명 하에 모금 전문가 과정을 15년부터서 지금 쭉 실시를 해왔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19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한국기부문화연구소에서 이 자격증 관련해서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 전남복지재단하고 협약을 좀 통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뭔가 혜택을 주고자 굉장히 많은 그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이제 기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실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복지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전남 지역 현황을 고려해 재단에서는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부를 하면서도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운 시대. 모금 전문가 자격증 과정은 모금을 진행하는 사람의 자격 인증을 통해 기부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전남 여수시청이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인공지능 안내 로봇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내 로봇 제원은 사람 키만한 크기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민원인에게 목적지를 안내하고 시청 직원을 찾거나 전화를 연결해주며 여수시 관광 안내와 청사 안내도 가능합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4차 산업혁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생활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019년 동반성장 혁신허브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9년 동반성장 혁신허브 합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소상공인의 수익성 향상과 공공기관의 사무 능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2011년부터 이어온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우수 혁신 사례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 등 동반성장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지역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도에서 봄을 알리는 여러 축제가 열렸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대전 충청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와 함께 다양한 봄맞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대전시 동구에서는 지난 6일 2019 대청호 벚꽃길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5천여 명이 참여해 벚꽃이 열린 호반길을 따라 하프코스, 미니코스 등 건강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벚꽃놀이도 할 겸 또 마라톤도 있어서 같이 겸해서 왔습니다. 아빠 마라톤 왔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14일 당진시 기지시 마을에서는 기지시 줄다리기가 열려 수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는 500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민속 축제입니다. 이날 지프로 엮은 줄 길이만 200m로 약 40톤에 이르고 나라의 번영과 풍년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아지고 볼거리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다양한 걸 즐길 수 있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기시지 줄다리기 가자! 한편 공주시 원도심 재민천 주변 하숙마을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가운데 13일에는 가족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열어 학창시절 하숙집 추억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난방송과 관련해 수어 통역 등 관련 지침 개선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지상파 3사의 재난방송 관계자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이번 강원 지역 산불 관련 재난방송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지침과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산불 재난방송과 관련한 주간 방송사의 역할과 책임, 수화통역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점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편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제40조, 제3항, 제7조를 신설해 재난방송의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 옹호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포스터를 제작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포스터는 전국 지자체와 장애인 복지관, 장애계 단체 등 5천여 기관에 배포되며 국민들에게 장애인 학대를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게 됩니다. 포스터에는 장애인 학대 유형과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 소개와 신고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포스터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경우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벌에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는 교복 세트를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중고 교복을 수선해 판매하는 가게 행복교복 이야기인데요. 1년 반 전 기업의 후원을 받아 한 노인복지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중고 교복이지만 이곳 교복은 새 것처럼 깨끗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넥타이는 1,000원, 와이셔츠와 스커트 등은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고 자켓은 만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교복을 수거하고 세탁하고 수선해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람들은 평균 나이 77세 어르신들입니다. 지금은 매일 교복을 만지지만 행복교복 가게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제라도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위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쁜 교복을 입을 수 있는 청소년도, 가계 부담이 적어지는 부모님도, 나눔의 행복을 느끼는 기부자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어르신도 행복교복을 통해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속에 당사자들의 외침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와 사회환경 마련을 담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계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지원할 충분한 예산과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